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글 같은 건 없고요. 오래간만에 남녀 간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청하신 분의 조카인데 이 조카분이 올해 8월달이나 9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조카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자 조카입니다. 이분이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남자분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갑자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올해 34살이고 여자분이 33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유대운 병술대운에 있고요.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보면서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본다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남녀 두 사람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궁합이니까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궁합이라는 것도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맞춰본다는 생각은 두 번째고요.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자분의 사주고 여기가 여자분의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합을 이제 볼 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렇게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 이제 미혼 남녀란 말이에요.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제 34살, 33살이니까 나이가 꽉 찼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두 사람이 결혼해 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잘 사는 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일단은 서로 오손도손 금실 좋게 잘 사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합을 볼 때 남녀 간의 사주를 이렇게 딱 볼 때에는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뭐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배우자 운이 어떠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최대 관심사가 그거예요. 각자의 배우자 운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운을 볼 때에는요, 당연히 배우자 궁을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지가 배우자 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고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재성운과 관성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운과 일련운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갑자년 기축월 임술일 갑진시에 태어나셨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일단 인성운인 금기운이 없고요. 좀 신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술일주인데 배우자궁이 술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지가 배우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궁인 이 술토가 이쪽으로는 진술충, 이쪽으로는 사술원진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배우자궁이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이런 것은 양쪽에 있는 오행과 구성이 어떤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지인 술토가 시지와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요. 월지와는 사술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별을 하거나, 근데 사별하는 거는 소수고 대부분이 이혼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각방을 쓴다든가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자궁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재성운이 어떤가 봐야죠. 재성운이 사화가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성운이 있잖아요. 월지에 있지만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있으면 여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복잡한데 일단은 이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원진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운도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원국을 봤을 때 여자운이 대단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34살이거든요. 그러면 33세 계유대운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9년 정도 계유대운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계유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괜찮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사주는 지금 인성운이 없는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러면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좋은 운이 수기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23세서부터 42세까지 금기운과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남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대와 30대 운이 대운에서는 가장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운이 좋다는 거 이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부터는 좀 꺾이기는 하지만 대운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죠. 사주 원국은 안 좋은데 대운은 괜찮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잘 산다는 거냐 못 산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일단은 사주 원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요 대체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의 댐댐이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다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대운이 좋으니까 일부 종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꼭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운의 흐름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고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자기 사주를 보고 아 내가 사주 원국은 이렇게 안 좋지만 대운이 좋으니까 일단은 30대에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아이들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텐데 이때 대운이 좋으니까 이제 여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산다면은 그 이혼하지 않고 살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의 사주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축년 이모월 개묘일 갑인시에 태어나셨고요.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목기운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없어요.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이분이 일간이 두 분이 똑같이 수기운이기 때문에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두 분 다 없습니다. 그리고 계묘일주인데요. 여기에서 묘목이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돼요. 양쪽에 임목하고 오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이 발생한다든가 원진살 같은 건 없죠.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축토인데 축우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와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원진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목기운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목기운이 4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자 사주에서 식신상간운이 유난히 강하잖아요. 이분처럼 한 4개 정도 이렇게 딱 됐을 때에는 단번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할 때에는 남자 관계만 봤을 때 어떤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남자 운이 별로 안 좋다. 왜 안 좋냐?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목기운은 토기운을 극합니다. 목국토를 극하죠. 근데 여기에서 토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 식상운이라는 건 간성운을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성운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4개나 되는 목기운이 한꺼번에 극해버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운이 약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업주부로는 안 맞아요.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전업주부로는 잘 안 맞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가정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는 가정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물론 두 가지 모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멋진 엄마, 밖에 나가서도 성공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슈퍼우먼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운이 유난히 강하다는 것은 그 일부 종사를 원하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대운이 병술 대운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분도 신약한 사주죠. 그러니까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병술 대운은 지지가 묘술합이 되고 화기운이 이제 수국화로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올해가 정유년이거든요. 올해가. 그러면 이분이 정유년이 어떤 해죠? 정계충, 묘유충으로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해예요. 여자분한테는. 그러니까 1년운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해는요. 60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가장 안 좋은 때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대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최악의 해에 하필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8월달이나 9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달이 무슨 달이냐면 무신월이고요. 9월달이 기유월이거든요. 그러면 8월달은 묘신 원진살에 해당이 되고 9월달은 묘유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언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냐면 가장 안 좋은 해에 가장 안 좋은 달을 골라서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나이가 이제 33살로 꽉 찼으니까 남자 나이도 34살이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늦게 결혼을 하면은 불리한 게 뭐냐면 젊었을 때 결혼하면 한 20대에 결혼하면 한 1년 정도는 내년이 좋으니까 내년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운을 따지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이가 꽉 찼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올해 결혼 안 하고 내년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무술년인데 천간지지가 또 다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천간지지가 다 충이고 내년은 천간지지가 다 합입니다. 근데 합이 되면서 생성되는 오행이 화기운인데 화기운은 여기에서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천간지지가 다 합이 됐다 그래서 내년이 뭐 특별히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올해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월운을 갖다가 8월달이나 9월달에 하지 말고요.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이때 하는 것이 8월달이나 9월달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제 궁합을 맞춰보면 두 분이 일주를 비교했을 때 임술일주와 계묘일주인데 묘술합으로 합이 돼요. 지지는 합이 되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남자분은 목기운이 2개, 여자분은 4개, 토기운이 3개, 남자분은 토기운이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금기운이 없는데 여자분도 금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목기운이 넘치는데 남자분도 목기운이 2개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채워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묘술합이 되는 건 좋은데요. 이건 좋은데 합의돼 가지고 생성된 오행이 화기운이 용신운이 아닙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임목하고 오화하고 술토하고 해서 인호술 화기의 삼합이 되는데요. 이게 정확한 삼합이 되려면 이 일지에 임목하고 오화가 하나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것은 일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호술 삼합이 된다고 정확한 삼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생성되는 화기운이
두 분에게 용신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그 일부 종사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 운으로서는 두 분 다 별로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남자분이 더 안 좋습니다. 여자분도 별로 안 좋지만 남자분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합은 그 궁합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한 65점 정도, 이 정도 줄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주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잘 살아가지고 멋진 부부가 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궁합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각자의 사주가 좋아야 되고 또 서로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궁합 좋은 커플을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두 분이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년운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에는 결혼을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이가 좀 차기는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내년 2월 지나서 내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궁합을 한번, 미혼 남녀의 궁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